1-2번부터 가볼게요. 곡선 3차 곡선 위에 1,2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했죠? 1,1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시는 문제는 자 1,F1을 지난다. 곡선 위에 점입니다. F1을 지나니까 시계딱 집어넣으면 1-A 플러스 B는 1이 된다 이 소리죠. 식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 하나. 거기서 기울기는 F'1이 되겠죠. F'1은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1 넣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 나왔고 한 점 나왔으니까 우리는 식은 y는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 m x 마이너스 1 식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이 점이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여기 또 0 노란 색으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니까 m은 1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a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b도 2가 나온다. 알겠죠? 기본 문제니까 그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식에서 y는 y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할까요? 자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에서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y는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t 이건 뭡니까? y 절편입니다. y 나온 식이니까 이 식까지 정리하고 대입을 하면 좋겠어요. 또 이 식에다 0,0을 집어넣게 되면 y가 이게 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t 얘는 0,0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알겠나요? 식이 좀 기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대입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 여기서 쓰고 대입을 하는 게 알겠나요? 됐어요? 다른 점 같은 경우는 이 식에 여기까지 쓰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쓰고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게 되는데 대신 y절편하고 0,0을 지난다는 식은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 쓰고 계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 3-2번 3,1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은 3개입니다. 3,1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은 3개. 이 접선 중 기울기가 가장 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f'(t) x-t 플러스 ft 이제 되니까 ft는 이 식 그대로 이용할 거고 f't라는 것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죠. 이 식이 딱 얼마를 지른다? 3, 이거 아니라 4죠. 여기서 3,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은 3f't 마이너스 t f't 플러스 ft가 되겠다. 그럼 t에 관한 이게 몇 차식이 된다? 3차식이 되겠죠. 3차식이 몇 개가 된다? t값이 3개가 나오겠다. 맞죠? 그래서 이 t값 3개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기울기가 가장 큰 접선의 기울기 구하니까 f'' t값 3개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알겠죠? 좀 더 가볼까요? 1은 3 프라임 t가 a니까 3 9t의 제곱 마이너스 12 뭐야 1제곱이죠? 12t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 맞으시죠? 그러면서 식 정리를 했더니 1 하나 없애고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제곱 플러스 9t 제곱
제곱 또 하나 있나요? 이게 있나요? 그렇죠. 맞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 11t 제곱이나요? 마이너스 12t는 0. 이 부분에가 뭡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서 안 되나요? t 2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12 43 되네요. 그렇지? 2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맞죠? 0, 2분의 3, 4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0 구해보고 f'2분의 3 구해보고 f'4 구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 단원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얘를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알겠나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더 큰지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것도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이 접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그림까지 그려놓으세요. 여기다가 그 뒤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3차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3차 그래프인데 요거까지 그려놓으세요.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수투에서는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변곡점이라는 말이 사용을 할 거니까 그런지 하십시오. 곡선이 변했다. 선생님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한번 그렸고 이렇게 한번 그렸지? 그러지? 됐습니까? 물론 이 기능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는데 3차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점이 참 중요한 점이다 이거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우리가 잘 많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직선이 나오면 곡선이 접할 때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하고 기울기가 똑같아지면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지. 이런 거 본 적 있었지? 이럴 때 우리는 중군을 갖는다, 접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래프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딱 접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접하고 올라가다 접하고 내려오다 접하고 이런 말입니다. 의미 따지면. 그래서 여기서 순간 2번 만난다 해서 중근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죠? 근데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3번 만나는 겁니다. 물론 3번입니까? 5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능해. 알았어요? 몇 번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2번, 4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일단 그보다 더 많습니다. 3번, 5번 이렇게 나옵니다. 등할 우리는 2번, 3번으로 일단 기억을 해놓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군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지나버리면 이거는 3중군을 갖습니다. 그이 3개가 나옵니다. 똑같은 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왼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지금 3차 함수하고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지. 그래서 영역이 지금 몇 군데가 됐냐. 이거 설명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이 부분, 이 그림 설명 안 했나요? 자, 영역이 지금 몇 군데냐면 3차 함수 특징 중에는 3차 함수가 대칭적이죠. 대칭적이어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영역으로 보는 거야. 똑같은 부분이나 위쪽하고 이쪽이 똑같고. 됐어요? 그 다음에 곡선 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칭이니까 똑같은 부분. 3번째.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접선. 4번째. 그 다음에 교점 5군데입니다. 5군데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점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쪽 점에서 한번 그려보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이쪽 점에서 접선 그려볼게요. 이쪽 접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쪽으로 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양수입니다. 실은 이쪽에서 세 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쪽 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일단 접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점으로 접선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쪽 선에서는 일단 요거 하나 있었죠? 그러지? 이쪽 점은 하나 있고 있어도 두 개입니다. 이쪽 점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 여가 한 개, 여가 세 개, 여가 두 개, 여가 두 개, 여가 한 개.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3,1이라는 점은 그래서 3,1이라는 점은 3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쪽에 등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게 식으로도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범위적인 문제가 나와버리면 실은 이런 라인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참고적으로 변곡점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변곡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얘를 미분하면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이 되죠? 미분하면 2차식이 되는데 그 미분한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미분했을 때 꼭지점의 위치 이 라인이 딱 변곡점하고 라인이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투 넘어가면 변곡점의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미분했을 때 이러한 극점이 꼭지점 같은 부분이 변곡점이 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얼마나 되겠습니다. 이 다음 단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십시오. 알았어요? 한 번 풀고 두 번 풀 때는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걸 알아야 문제를 쉽게 푸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해. 다음 4-로 넘어갑니다. 자, 4-2번. 두 곡선이 1,0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간다. 이 문장은 좀 잘 읽어야 돼요. 알았어요? 두 개의 곡선이 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러면 공통 접선은 이 접점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곡선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공통 접선이 이렇게 되는 말이 있어요. 두 개의 말 중에 어떤 말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그래프 형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를 다른 걸 또 하나 생각을 해내야 돼.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알겠죠? 변수가 아니라 미지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1,0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단 말은 얘가 이런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것은 이 x가 1일 때가 접점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써졌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 지금 1, F1, G1 이렇게 된단 말이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똑같다 해서 F'이라고 G'1이 같다고 놓으면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AB 두 개 미지수니까 풀 수 있겠다. 아무래도 되겠죠? 다음. 자, 곡선 y는 x제곱 위에 마이너스 2,4에서 접선이 이거에 접한다 이거지. y는 x제곱 위에 마이너스 2,4에서 접선이 자, 이 마이너스 2,4는 이 곡선 위의 점은 확실해요. 그러지? 마찬가지로 얘의 곡선 위의 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맞나요? 그럼 집어넣어 볼까요? 4는 마이너스 8 뭡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1이 되면 그렇죠? a는 얼마가 됩니까? 넘기면 14 7이 되나요? 마이너스 7이 되나요?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7일 때 확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실제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4의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x가 되고 이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4가 공통 접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알겠어요? 이놈을 미분했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7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됩니까? 4, 3, 12, 5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 점에서 공통 접선이 아니란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이제 일단 확인 작업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문제가 의미하는 말을 조금 생각하라. 조금 전에 선생님 그려줬던 내용하고 일맥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y는 x제곱은 이렇게 있을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야. 곡선으로. 그랬을 때 접선이 2,-2,4에서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의 접선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 이 점이 있으니까 이 파란 접선을 구한 후에 그 선이 이 3차 함수의 접선이 된다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를 두 가지 풀어라, 구분 풀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에 기울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이 직선이 이 3차 함수의 접선이 들어와. 접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이 접선이 3차 함수 접선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풀이한 거 이 식을 뭐라고 한다? t, ft라고 놓고 f''t는 3t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이 식으로 접선을 구했더니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겠죠. 오케이? 한번 지어볼까요? 자, y는 오케이. y는 f''t x-t 플러스 ft 는 f''t x-t f''t 플러스 ft 이식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 이 값이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 값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문자가 t하고 a를 모르니까 식이 두 개 나오니까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맞나요? 그림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알았어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마무리하면 프라임 t는 여기 있고, 이 식에다가 3t의 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요식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at가 사라졌네 이렇게. 감사하게도 연방한다 할 필요도 없네.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서 t 값은 1 실수값이니까 1만 되겠죠. t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7. 뭔 소리야? 아까 똑같이 나오라? 틀렸나요? 아까 우리 어떻게 뭘 풀어왔어? a가 마이너스 7일 때 구해봤잖아. 근데 안 됐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잖아.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프가 a가 마이너스 7일 때 아까는 어디서 구했어? 그래프 위의 점에서 구했지? 문제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이런 식이라는 소리야. 어떤 소리냐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 점을 아까쯤에 지금 이 점을 지나기는 지납니다. 지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지난다 확인했잖아요.
A가 마이너스 7일 때 말이야.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한다 소리.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쪽 점에서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상황은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일 때 알았어요? 만나는 점에서 접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점에서 접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약간 답이 안 나왔고 이제 답이 마이너스 7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상황은 이렇게 된다 이 소리겠죠. 판단되시죠? 이제 두 번째 풀이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시죠? 문제에 따라서는 확인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문제를 읽었을 때 교점에서 공통 접선이 이루어지는지 접점이 아닌 곳에서 공통 접선의 내용이 나오는 건지 이거는 파악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문제가 제일 이제 공통 접선에서는 접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다음 6-23번 자 6-23번 이 문제는 일단 조금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최근 평균값 정리 문제를 많이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29면 이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죠. 평균 변화율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친구간 0부터 2까지의 2차 함수입니다. 임의의 두 실수입니다. 서로 다른입니다. x1과 x2가 달라야 돼. 다른 점 두 점을 찍었을 때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죠. 한 점은 아닙니다. 한 점은 아니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그래프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2분의 1이나요? 그렇지. 그래서 0부터 2까지라는 말은 0은 이 정도 있을 거고 2는 뭐 이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겠네. 요 안에 있는 아이들 두 점을 이어서 연결한 기울기 두 점을 이어서 연결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평균 변화율은 F'C 순간 변화율과 같은 점이 C가 X1, C가 X2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평균값의 정리죠. 범위 0부터 2까지에서 두 개의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이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단 C는 X1, X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X1, X2 정신 차려. X1, X2가 0부터 2 사이에 임의의 두 점이야.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점이죠. 알겠어요? 아주 좁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좁을 수도 있는 거지. 알겠나요? 그러면 F'C라는 것은 F'C라는 말은 F'X가 지금 2x-1이 되겠죠. 미분하면 근데 우리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니까 직선이니까 0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됩니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나요? 됐나요? 다시 말해서 프라임 x는 아니다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맞나요? 그렇게 됐는데 0을 집어넣으면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이 됐죠. 다시 말해서 F'X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점이었어? 0인 점이었고 3일 때는 어떤 점입니까? 2인 점이죠.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은 0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야. 얘를 미분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0일 때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2를 넣었더니 이 점이 3이 됐다는 소리죠. 그렇지? F'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그렇지? 근데 끝점은 몇 개밖에 없다? 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나요? 점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범위 안에 있는 C를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고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fx가 3차가 등장을 하는데
fx가 3차가 등장하면 f'x는 2차가 등장하겠지. 그렇지. 2차가 등장하는데 꼭지점은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차 함수에. 그래서 그걸 제외시켜주라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차는 양 끝점만 제외시키면 됩니다. 2차일 때는 그 점, 이 점까지. 그래프에서는 변곡점이고 미분하면 꼭지점이 되겠어요. 그런 점이 한 점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원하는 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하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됐어요? 순간 변화율 값은 있더라도 그 점이 두 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값은 빼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C가 되는 것은 C는 마이너스 1부터 S에 속하는 건 뭡니까? 프라임 C죠? F 프라임 C의 값은 마이너스 1은 범위에서 빠지고 3도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라고 3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빠진 이유는 뭐라고? 그 점은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뭐 평균 변화율 값을 존재하지 않게 만든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이 F'C가 마이너스 1인 점은 이 점이잖아. 이 점. 그렇지? 됐어요?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점이 요 평균 변화율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은 왼쪽 점은 저 범위 안에 없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범위 안에 이 두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점 한 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3을 빼달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알겠죠? 6-3번 문제는 실은 우리한테는 사실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쉬운 생각은 아닙니다. 쉬운 생각이 아니야.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로 써보겠어요. 자, F'X하고 G'X가 같다고 했죠. 그래서 F'X, G'X가 뭐가 되나요? 0이 되겠죠. 그렇지. 자, 이러한 함수가 어떻게 등장했나 생각을 해보면 미분에서 등장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식을 적겠습니다. 라지 F는 스몰 f와 관계없습니다. 뭐 다른 문자를 써도 돼요. G, F, G, H 대문자를 쓴 이유는 이런 거야. 미분하면 참여하는 다음 적분이 나오는데 적분하면 한번 사이즈가 커졌다 해서 더 한 문자를 키운다 해서 대문자를 쓰는 거야. 알았어요? F, F 프라임 하듯이 F 미분하면 F 프라임 한 번 더 미분하면 2 프라임 이렇게 쓰듯이 그럼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를 쓰는 것이 보통 약속이다 이거지. 그래서 법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한 약속이야. 그래서 hx를 이렇게 놓으면 hx를 미분하게 되면 f'x 마이너스 g'x인데 얘가 뭐가 됐다? 0이 됐다 이런 말이지. 미분해서 0이 됐다. hx는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는 k가 나네요. 상수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x가 뭐가 된다? k가 돼서 이러한 식이 나온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내용 뭐 미분가능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미분가능 연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누가? 좌표 평면 위에 곡선 2차 함수고요. 직선의 수직인 접선이 직선의 수직인 접선이 요거랑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거를 수직인 접선이라 했으니까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네요. 그럼 요런 미분해서 2x-4가 2가 되는 점 찾으면 되겠네. x는 얼마다? 3이고요. 그때 y좌표는 3,9-3 이렇게 되겠죠. 3,-3 기울기는 2인 직선 구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부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하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얘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접점을 t라고 놓으면 y 프라임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3t 제곱 마이너스 8t가 1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한 t는 두 군데가 있겠다 이거네. 그러한 t는 두 군데인데 그 접점을 알파 베타라는 쓰니 그 t 값이 알파 베타, 다시 말해서 요거의 두분이 알파 베타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자, 얘 두분이 알파 베타니까 얘는 2차 함수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맞죠? 이 점이 알파고 이 점이 베타네요. 알파 베타는 축의 대칭이네요. 이 축이 의미하는 게 뭐래?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 했죠. 맞죠? 그 변곡점이 현재 얼마입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요거의 투분이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마무리해 달라는 소리고요.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점의 대칭이라는 것은 오늘 개념 설명할 때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9번 9번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아우 좋아. 이걸 찾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문제. 조금 전에 fx가 지금 3차가 나왔습니다. 0부터 3까지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도실수 x1, x2에 대해서 평균 변화에로 똑같은 k값은 어떻게 되냐? 이 k가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c가 되겠고 그 c는 x1하고 x2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다가 x에다가 우리는 c를 넣자 이 말이네. 알겠네요?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2c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랬더니 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참수고 여가 축이 얼마죠 지금? 1이죠. 범위는 0부터 3까지. 이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f'x. 자, f'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죠?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가 3을 넣으면 9, 6, 3이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이 마이너스 범위가 0부터 3까지 f'x의 범위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등장한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3 맞나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맞죠? f'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등장한다 이런 말이야. 요거 지금 프라임X 그래프니까 요런 범위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라고 했죠? 근데 평균값의 정리는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이건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평균값의 정리를 하려면 점이 2개가 나와야 돼.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점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이 점은 요건 미분한 그래프야. 미분한 그래프에 이게 f'1이 되는 값, f'1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이거죠. 원함수가 아니라 원함수에서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원함수는 영화구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원함수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점 x가 1인 점은 이 점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 점에서 뭐가 된다고? 순간 변화율이 지금 f'1이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 원함수에서 x1, x2 두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두 점을 찍다 보면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점과 같은 평균 변화일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어려운 내용이야. 이 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값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이 빠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도 3도 마지막 봄이니까 빠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의 범위는 요놈이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오겠다. 맞나요?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나? 그러네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때려치는데 어떻게 돼? 그랬네요? 자, 평균 변화율 마이너스라고 3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3은 왜 빠졌냐면 3은 요점입니다. 요점. 요점이죠. 원래 분함수에서. 알았어요? 이 요점에 대한 순간 변화율 값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지? 순간 변화율 값을 의미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요점 이게 순간 변화율 똑같은 평균 변화율 값은 이쪽 점하고 이쪽 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점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범위 안에 이 점이 없기 때문에 요점은 존재하는 점은 평균 변화율 값은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x1, x2가 서로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12번 너희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거 원 접선 나오면 뭘 이용한다? 원 접선 나오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수직이 된다.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거리적인 생각을 좀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문제가 16번이 제일 어려우니까 요거 하나를 설명할게요. 자, 1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8번. 19번 한번 언급하고 잠깐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은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네요. 왜요? 이해됩니까? f2는 7이야. 우리가 범위가 지금 원하는 것은 F2가 주어졌고 F1을 원하고 있죠. F2가 주어졌고 F1이 얘가 1, 얘가 2입니다. F2가 7이 나왔어. 2,7을 지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자, F1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인데 프라임 값이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F'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 말이네요. 됐죠? F'X가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부터 2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1부터 2까지의 변화율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한다 이거야. 그렇다는 말은 F1이 우리는 이런 생각이 7까지 도달했다 이거지. 여기 있는 그래프들은 변화율이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 2부터 요 정도 범위부터 이렇게 변화를 갖고 와서 이 정도 변화를 갖고 왔다 이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 7까지 도달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밑에서 왔을까 생각하면 기울기가 가장 급하게 올라왔었어야 된다 계속. 그러지? 이게 급하게 2로 올라가다가 1로 올라가면 더 완만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가장 밑에 있으려면 가장 급하게 올라왔었어야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점은 얼마다? 한 칸이니까 얘가 5가 되겠네. 이 됐어요? 가장 높이서 올라갔다는 말은 가장 급하게 내려갔었어야 된다 소리죠?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9가 되겠다. 그래서 F'B는 5부터 9까지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 직관이야? 알았어? 이렇게 풀어서 제일 편하게 풀 수가 있어. 이해가 의미하는 바가 그런 바니까요. 됐어요? 식으로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1부터 2까지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생각해보면 E-1, F2-F1 이렇게 되겠죠. 이 평균 변화율하고 F'C
순간 변화율과 같은 평균값의 정리가 만족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C가 1부터 2까지 이 말이죠. 했나요? 근데 F'C가 얼마입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 2-1, 1분의 F2 마이너스 F1이 값이 마이너스 2부터 9까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2까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F1은 얼마나, F2가 7이라 나왔죠? 그래서 F1의 값은 얘가 이 값이 7이니까 F1은 9 왼쪽으로 넘기면 5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얘는 평균 변화,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죠? 18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fx와 서로 또 다른 점 베타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야. 그때 접점 알파와 교점 베타의 관계를 알아봐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시킨 대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니까 우리는 알파, F알파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미분에서 알파를 집어넣은 3알파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3알파 제곱 플러스 3x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정리한 겁니다. 알았어요? 플러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했더니 3알파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접선의 방정식 알파, F알파의 접선의 방정식 알았나요? 이 접선의 방정식과 fx의 교점을 구하겠죠. 다시 말해서 두 개를 연립하겠네. 두 개를 연립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와 3알파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을 연립을 하는 중입니다.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x 플러스 2알파 세제곱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오죠. 됐습니까? 순서는 약간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프 위에 접점이 있어. 그 접선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교점을 구하러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얘를 풀면 얘를 어떻게 돼?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잘 보세요. 인수분해.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뭐야? 3차를 이렇게 빨리 인수분해했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3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구했지. 그럼 그 접선은 당연히 접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접하고 있잖아. 그래서 교점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 접점에서 당연히 중근을 가져야겠지. 이해됩니까? 알파인 점에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요걸 갖고 인수분해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거야. 하나는 그거. 이해 안 되시나요? 요런 거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는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있어. 접선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그러지? 됐니? 차려 이거 중요하다. 이 접점을 지금 알파라고 놓은 거야. 근데 빨간 선을 구했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빨간 이 점을 원하고 있다고. 이 점 베타를. 그러지? 그럼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은 얘는 아직 모르는 거고 우리가 얘는 아는 거잖아. 그럼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은 당연히 알파에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식은 당연히 식이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했어? 그냥 상수항 보고 구한 거야. 알겠나요? 어떻게 구한지 알겠나요?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 첫 번째는 이거. 그래서 접선과 다른 교점 있잖아. 잘 나와. 그래서 요런 이렇게 넘어갈 때 쉽게 가달라 하는 요구사항 하나. 그래서 두 번째 요구사항은 베타를 구해봤더니
베타를 구해봤더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되네요. 얘는 알파인데 얘가 알파인데 얘는 마이너스 2알파야. 아, 관계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관계가 있나 보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까지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자, fx를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3이죠. 그렇지. 축이 얼마입니까? x는 0입니까? 축이 x는 0이야? y축? 맞나요? 그 축이 의미하는 게 그래프에서 뭐라 했습니까? 변곡점이라 했죠? 변곡점? 여가 지금 x는 0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지금? 요 거리가 알파, 부호가 반대니까 반대쪽으로 갔다 이 소리죠. 반대쪽으로 갔다 이 소리죠. 맞나요? 하나는 알파고 오른쪽 마이너스 1%는 부호가 반대쪽으로 갔다 이 소리야. 여기서 이 거리가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3차함수의 접선은 변곡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2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나요? 요 내용을 이용을 하면 많은 접선적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변곡점까지의 거리입니다.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b가 1대 2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이 문제를 요걸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가 스킵해서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요걸 그대로 간 다음에 요식 요걸 서로 써야 됩니다. 요거식을 써야 돼. 알았나요? 응? 이런 류의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 자, 문제 좀 바꿔볼게요. 얘를 조금 더 연장을 할게요. 이런 문제라고.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 했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이 접점을 주어줬습니다. 접점을 주어줬어요? 알았어? 그러면 요 접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겠죠? 접선 됐나요? 그러면 교점이 하나 더 나온다는 소리죠? 다시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랬을 때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야. 이랬니?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대로 푼다 하면 이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연립해서 이 점 알고 이 점 구한다 이거죠. 베타값 구해서 다시 이 베타값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이 점 베타값하고 이 감마값을 구하라고 한다 이런 말이겠지. 조금 전 작업을 2번 해야 돼. 알았나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하면 이 그래프는 변곡점이 지금 이 라인에 있습니다. 이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 이 점이 알파라고 나왔다면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 2알파가 된다 이거죠. 됐니? 다시 접선이죠. 다시 접선이니까 b가 어떻게 돼? 1대 2의 비를 갖고 있겠죠. 1대 2의 비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알파가 된다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이 성질은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라 이겁니다.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3차함수가 설명이 덜 됐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x좌표가 2알파 마이너스 알파예요. x좌표가 알파가 뭐예요? X. 알파가 이 접점의 x좌표. 첫 번째 요 점의 x좌표. 모든 접한 거는 정말 1대2요. 3차함수에 대해서. 3차함수에 대해서는 변곡점까지야. 변곡점까지. 알았어? 1대2 다.
자, 정신 차리세요. 해봅시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쌤이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문제수가 더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일단 조금 이 접선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미분 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배우지 않고 접선만 풀 때는 약간 뜬구름이 뜬구름. 식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프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이런 것들이 조금 물음표가 좀 많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접선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배웠잖아요. 미분하고 그래서 이 접선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다음에 와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쉬운데 지금은 뭐만 한 거냐면 미분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 하면서 미분 연습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래프를 배우고 다시 돌아오면 이 접선 내용이 아주 쉬워집니다. 생각 자체가. 왜? 그래프가 머리에 그려지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가 판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 질문은 내일 받는 걸로 하고 일단 알았어요? 다음 단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다음 단원. 왜냐면 이론이 내일 절반씩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본적인 이론을 좀 설명하고 내일은 좀 그래프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단원 보시면 다음 단원이 좀 양이 많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면 뭘로 볼까요? 바이블로 볼까? 다음 단원이 제목이 이제 미분 책에 따라서 제목 이름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미분 활용 2번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바이블은 제목이 정확히 나왔죠? 함수의 극대 극소와 그래프. 바이블이 책이 약간 목차가 약간씩 다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오늘은 함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시간이 되면 그래프에 대한 내용까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이 내용은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자, 제목은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제목은 함수의 그래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건데 첫 번째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뭔 내용 공부를 했냐면 첫 번째 극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연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함수 안에가 연속 함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가 뭐가 있다? 미분 가능 함수가 있죠. 연속인 함수만 가지고 우리는 미분 가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연속인 함수를 가져야지 그 그래프를 잘라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함수냐 연속 함수냐 미분 가능 함수냐를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그냥 함수라고 하면 내용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함수라는 말은 정의역값만 존재를 한다 이거지. 모든 값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함수라고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불연속 함수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함수라 나오면 연속 함수도 있고 불연속 함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출발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하고 연속 함수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미분 가능 함수가 있으면 여기는 미분 불가능 함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연결을 시켜놔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함수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함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분 가능 함수는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갔다. 근데 미분 불가능 함수는 그래프가 한복근이를 하는데 이렇게 뾰족한 점이 등장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읽을 때 첫 번째 줄을 잘 읽어야 돼. 한 2번 읽어야 됩니다. 무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자, 증가 감소라는 말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함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증가 감소는 일단 증가만 설명하면 감소는 되겠죠? 그래서 x1보다 x2가 더 컸을 때 우리가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얘를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연속인 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근데 연속이 아닌 함수도 이 증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x1보다 x2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x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y값도 이렇게 증가하면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어떤 것도 가능하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죠. 예? 점으로 찍었을 때도 점이 이렇게 하고 바로 역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증가함수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쓸만한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연결이 쭉 되다가 순간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함수, 이런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x세제곱이 되겠습니다. x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3x제곱인데 0에서 0을 집어넣으면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죠. 순간 0이 된다 이런 말이야. 순간 이 점에서 0이 되는데 그 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가 x1이고 오른쪽이 x2가 되면 x1보다 fx1보다 fx2가 더 크죠? 이럴 때도 증가라고 말을 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증가 함수에서는 정확하게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1보다 x2가 더 컸을 때 fx1보다 fx2가 더 컸을 때 우리는 증가를 한다. 이해되시죠?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거야. 두 번째. 증가 함수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두 번째가 뭐냐? 극대극소입니다.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는 좀 중요합니다. 극대극소도 어디에서 말을 하는 거냐면 그냥 함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발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는 그냥 함수. 다시 말해서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극대극소를 어떻게 얘기할 거고, 미분 연속 함수에서는 극대극소를 어떻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극대극소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야.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따지면 로컬인데 주변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지역 이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어떤 범위, 책에서는 이렇게 써요. 어떤 범위, 어떤 A를 포함하는 범위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x가 fa보다 더 작거나 같다.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x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a 주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a를 포함한 범위입니다. a를 포함한 범위. 이해되시죠? a를 포함한 범위.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fa를 극대값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어요. 됐죠? a를 포함한 주변이 fa보다 작거나 같을 때 fa가 가장 높은 값이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어요? 그때 얘를 극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느낌이 좀 더 나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미분 가능 함수가 제일 쉬우니까 일단 그냥 불연속 함수에서는 어떤 극대가 있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이 치고는 두 번째 그림이 먼저 그릴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림이 사실 첫 번째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요런 그림. 이 라인이 지금 A입니다. 이 라인이 지금 A예요. 그렇죠? 그렇지? 다시 말해서 A 주변, A를 포함한 범위, 이 범위 내에서 FA가 주변보다 FX보다 크다는 게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보인가요? 이건 너희들이 잘 안 헷갈리는데 요게 제일 헷갈리는 거야. 요게 지금 너희들이 인정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A 주변은 이렇게 되겠죠. A 주변에서 가운데 값이 제일 볼록
위로 나온 걸 알 수 있죠. 이럴 때 다 얘들을 극대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불연속 함수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속 함수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연속 함수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가운데가 A입니다.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얘도 극대가 된다. 요거 인정이 좀 더 편하죠. 그러지? 그래서 옛날 책에서는 이 연속 함수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 되면 거기는 극대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이 추가가 돼서 극대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 4년 됐어요. 이런 문제로 한 번씩 등장을 만도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번 문제가 냈었어. 모의고사 문제. 3월인가 6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냈다가 된통 맞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의 나오진 않고 극대극소에 질문했을 때 이러한 정도 극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연소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함수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내용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말 되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연소함수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 된다 이거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 그 점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세 번째, 미분 가능함수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미분 가능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점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미분 가능함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었죠. f'x가 지금 양수에서 f'x가 음수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연속함수에서 증가함수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알았어요? 미분 가능함수니까 프라임 값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f'x가 뭐가 되니? 0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실제 우리 풀이에서는 지금 세 번째 미분 가능함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 이거지. 극대 극소를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풀이가 넘어간다 이거지. 일단 f'x가 0인점을 구한다 이거죠. 0인점을 구하고 그 좌우에서 f'x의 부호변화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프라임 값이 나오면 플러스는 그래프를 그릴 때 올라간다. 마이너스가 되면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풀이는 일단은 미분 가능함수가 주로 나옵니다. 주로야. 꼭은 아닙니다.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야. 됐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분 가능함수에서는 프라임 값이 0이 되는데 연속함수에서는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프라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프라임이 0이 되지 않더라도 됐어요? 연속함수에서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는 프라임 값이 뭐가 됩니까? 왼쪽에서는 프라임 값이 양수죠. 오른쪽에서는 프라임 값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됐죠. 됐어요? 그 부분에서도 극대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주의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풀이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프라임 x가 0인점을 찾고 좌우에서 부호변화가 있으면 프라임 값의 부호변화입니다. 프라임 값의 부호변화가 있으면 극대 극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극대 극소에 대한 판단 좀 쉽게 되죠.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는 됐어요? 근데 f'x를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y는 f'x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f'x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게 F'X요. 조심해야 돼. fx 읽는 방법과 F'X 읽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fx 읽는 방법과 F'X 읽는 방법이 좀 달라. 알겠나요? 자, F'X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일단 변화율을 읽어야 돼. 변화율. 알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기울기 이렇게. 이 기울기를 생각할 때는 0,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y는 fx가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점에 세 군데가 있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넷, 여기까지 볼게요. 독특해 보이지? 근데 세 번째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네요. 뭐가 돼야 돼? 일단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 게 세 번째 점은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뾰족한데요? 이렇게 의심을 갖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프라임 X는 이쪽을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의심을 갖냐면 0인 점에서 일단 의심을 갖고, 알겠어요?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극대극소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점에서는 F 프라임 A를 하겠습니다. A, B, C, D를 할게요. 첫 번째 F 프라임 A가 0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F 프라임 B가 0이 되는 거고, C는 양수가 되니까 일단 제외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점은 뭐야? 네 번째 점은 F 프라임이 없네요. F 프라임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프라임이 없어. 그 좌우에서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 봤을 때 A점에서는 어떻게 해서 음수에서 양수로 변했죠. 두 번째 B점은 양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죠. 세 번째 C는 빼고 네 번째 점은 프라임 뭐였습니까? 양수였는데 갑자기 음수로 빠져버렸죠.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얘를 F'이 음수였다는 것은 감소가 되겠죠. 지금은 fx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fx. 두 번째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됐으니까 증가가 되겠네. 됐어요? b인 점에서는 b 왼쪽에서는 증가로 가다가 오른쪽에서는 다시 증가가 된 거죠. 됐지? d인 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는 플러스니까 증가를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감소로 떨어졌죠.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연속함수니까 연결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알았나요? 그래프를 그리고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란 점에서는 극소가 되겠죠. 그렇지? B인 점에서는 올라갔으니까 극대극소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D인 점에서는 올라가다 내려갔으니까 얘가 극대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연속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요 점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 점. D. 나머지는 미분 프라임, f 프라임 x가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미분 가능 함수 그래프고 D인 점에서만 값이 존재를 않는단 말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다 이거야. 알았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감소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A인 점에서 0이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B인 점에서 얼마가 됐습니까? 순간 0이 됐죠? 순간 0이 됐고 다시 어째? 올라가게 됩니다. D인 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었어. D인 점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갑자기 D 오른쪽에서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됐다 이거죠. 여기도 안 했네요. 2점 있네, 2점. 2인점 안 했네요. 2인점. 2인점도 F'E가 0이 됐죠.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다시 증가가 돼서 이 점에서 극소가 되겠네요. 마저 그래프를 마저 그리면 여기서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자, F'X를 보고 지금 fx를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됐어요? 그래프는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개형적으로는 비슷하다 이거야. 그래서 극대극소만 판단하는 그래프니까
현재 그래프를 보면 여가 극소, 여가 극소, 여가 극대가 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F'X를 보면서 fx를 그릴 줄 알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가 지금 선생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극대, 극소의 기본 이론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은 대부분 미분 가능 함수이고 연속 함수까지는 많이 등장을 하고 불연속 함수에서 극대, 극소가 많이 등장시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점도 극대, 극소가 존재한다 판단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나옴직합니다. 이런 문제로. 그래서요, 다음 극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복소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는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문제에서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연속에 대해서는 실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보입니다. 선점도 극대극소가 존재한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알았어요? 미분 가능은 더 많이 있으니까. 불연속점에서 극대극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은 이제는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분 가능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쉬운 것부터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1.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래프야. 그럼 얘를 그릴 때 어떻게 된다? f'을 구하면 2x가 되겠죠. 자, 2x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됐네요.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얘를 보면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fx를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이야. fx를 어떻게 그린다? 0인점을 찾는다 이거죠. f0이 f'0이 0이고요. 그 왼쪽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그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0에서 0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자, 라인이 안 맞네. 좀 움직여봐야겠네. 자, 위에 있는 f'x는 뭐가 보입니까? x축이 보이죠? x축이 보이죠? y축도 보이죠? 맞나요? 근데 밑에 있는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입니다. f'x에서는 뭐가 보이는데? x축, y축이 보이는데 y는 fx에서는 지금 y축은 보입니다. y축이 보인다는 것은 x의 값들은 보인다는 소리야. x의 값들은 됐어요? x축이 안 보인다는 소리는 뭐가 안 보인다는 소리야? y 값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y 값들은 원래 처음에 함수 있는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찾아달라 이거죠. 현재는 0이 보이니까 0,1을 지난다. 그래서 이 점이 0,1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3차 함수 그려볼게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려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 미분하면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인점을 찾는다 이거죠. 0인점을 찾는 이유는 뭐라고? 증가 감소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찾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를 찾으려고 0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x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죠?
책풀이 한번 하고 선생님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요즘은 과거에는 이런 표를 증감표라고 부르는데 책이 있으니까 한번 하고 다음부터는 이 증감표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인 점이냐? 마이너스 1하고 자, x의 f 프라임 x fx x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점하고 1인 점에서 프라임이 0이 된 거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무한대고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나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음수가 되죠. 1보다 더 큰 값을 집어넣게 되면 다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f'x가 양수란 말은 증가, f'x가 양수란 말은 증가, f'x가 음수란 말은 감소. 다시 f'x가 양수란 말은 증가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누구하고 누구에서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1을 넘어서면 증가,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정확한 풀이를 하려면 값이 존재를 해야 한다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x축, y축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가 지금 y축 0, x축은 지금 어디 있냐면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니까 x축은 여기에 있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책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풀이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fx 그래프가 식이 있으면 미분을 통해서 영인점을 찾고 그 증감표를 그린 후에 그래프를 그려 나간다 이거야. 알았나요? 됐어요? 책에서는 증감표가 계속 있는 것이 뭐냐면 애들이 앞으로도 증감표에 대한 얘기는 문제가 좀 어려우면 증감표를 그려서 작성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어요? 증감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증감표가 어떻게 그렸다? 미분에서 영인점을 찾고 x가 영인점을 찾고 다음에 프라임 x가 0 부호변화가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fx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다. 여기에서 미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2'x가 첨가가 됩니다. 2'x의 뜻은 이런 뜻이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실은 아니요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겠는데 왜 이렇게 그려요? 그렇지? 아니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 모양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것은 어떤 좀 외워서 풀었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알았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그리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야. 했니? 하지만 우리가 미분 가능 함수처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다 이거야. 이건 좀 습관이 붙어있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면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q2에서 하는 함수는 다항함수 형태만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 형태의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습하고 식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그림은 미적분 쪽에서 배우는 거다. 그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다항함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맨날 이렇게 풉니까? 이렇게 안 풀고 이제는 이렇게 풀 겁니다. 이 문제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겁니다.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를 봐도 양수인지가 보이고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인지 보이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 마이너스 1하고 1인정을 봤을 때 프라임 x의 그래프가 0인지는 보이고 마이너스를 왼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플러스에서 그래프를 이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앞으로는 이렇게 그릴 거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그린지 알겠나요? 하나만 더 연습시키고 자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y 프라임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4x x제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0인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 이렇게 되겠네. 물론 지금 y 프라임 3차함수 그래프를 못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0 1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고 뭘 그린다? 원함수를 그린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개형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럴 수 있겠나요? 판단 되나요? 얘는 증가함표를 가지고 풀었다.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요놈을 프라임 x를 가지고 풀었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 요놈은 실전에서는 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3차함수 형태죠. a가 양수인 애가 있고요. 됐습니까? 자 y는 ax 4제곱 형태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됐어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자 4차함수 형태는 뭐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3차함수만 그려볼게요. 3차함수 그래프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3차함수 그래프 모습은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3차함수에 두 번째가 어떻게 나오는 경우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 그래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요 라인 하나 있고 세 번째 요 라인 있죠. 차이점이 뭐냐면 요 라인에서 요 값이 a라고 하면 k라고 하면 f 프라임 k가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f 프라임 k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하시죠?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어. 두 번째, 세 번째 이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증가하는 함수다. 그래프 했을 때 증가가 보이죠? 됐나요? 보이나요? 아 그러면 프라임이 0이 잠깐 될 수도 있고 양수이면 증가가 되겠다. 그래서 항상 증가하는 함수 구하는 방법은 프라임 x가 항상 증가하는 함수는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로 나오는 것이 항상 증가하는 함수 구하는 방법 미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다 이거죠. 됐죠?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점에서
변화율이 0인 점이 2개가 됐죠? 알겠나요? 이런 점에서 뭐가 된다고요? f'x가 0인 점이 두 군데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3차 함수는 이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다 이거야.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겁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를 어떻게 그릴 거냐? 미분했더니 3x제곱 마이너스 3 0인 점이 얼마입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3차 함수 양수 그림은 그래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요 라인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 된다. 이렇게 그릴 거야. 이해되니? 3차 함수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고 미분을 하고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야. 알겠어?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프 그리고 요 값을 구해야 되고 이 값 구해서 그래프 그리고 원래는 정확히 하면 그 값을 구하고 두 개에서 0이 되는구나 그래프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 점을 넣었더니 1,2가 된다. 이렇게 그리는 것을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고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증가표 가서 원래는 정확하게 그리려면 넘어와야 되는데 별 시간이 없으니까 3차 함수 형태는 이렇게 그리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양수 그림이고 음수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음수 그림은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음수 그림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 맞죠? 미분해서 2점 찾고 라인 그리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판단되시죠? 없으니까 자 중요한 거 여기까지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프 네 번째로 생각합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더 하겠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고. 자 보세요. 3차 함수. 3차 함수 이거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중요합니다. 자 3차 함수의 y는 잘 보세요. y는 ax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 ax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ax 세제곱 마이너스 ak 제곱 x a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x 플러스 bx. 자 3차 함수의 정신 차려. 3차 함수의 원형을 요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3차 함수의 원형을 이 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특징 세제곱하고 3차하고 1차밖에 없죠. 2차하고 0차가 없죠. 그렇지? 그렇지? 이 함수가 무슨 함수? 홀수만 있는 함수는 기함수가 되겠어요. 기자가 홀수 기자, 홀수차만 있는 건 기함수. 특징은 뭔 특징이 있습니까? 원점 대치. 원점 대치. 그래서 식을 지금 이렇게 된 식. 보통 책에서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출발한 이유는 있어요. 출발한 이유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지금? x절편이 보이죠? x절편이 보이죠? 보이나요?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자, 현재 식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x절편이 보이죠? x절편이 얼마입니까? x절편이 여가 k, 여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지금 원점 대칭이 그래프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I'은 어떤 식으로 갖고 미분하면 좀 편하겠냐 하면 요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 식. 그치? 3ax 제곱 마이너스 a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는 a로 묶어내면 3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0인 점이 x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가 되겠네요. 됐죠? 자, 미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아래 그래프가 지금 미분한 그래프입니다. 이 점이 얼마가 됐습니까? 루트 3분의 k가 됐죠. 이 점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k가 됐네요. 그래서 x절편을 쭉 연결을 시키면 요 상황입니다. 삼차함수가 원점 대칭인 그래프에 3차와 1차와 있는 양수 그래프의 특징이 저렇게 되어 있고 미분을 했더니 그때 프라임에서 0인 위치가 루트 3분의 k가 되겠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됐어요? 조금 이따 식을 좀 바꿔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 어떤 특징이냐? 자, 이 거리가 얼마이면 k이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k가 됐다 이거죠. 일반식을 갖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차 함수의 원형을 원점 대칭인 그래프로 받아들이시고요. 알았나요? 됐어요?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서 요점이 k일 때 요 거리가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k가 된다. b로 따지면 1일 때 루트 3분의 1 맞죠? 거꾸로 쓰면 1일 때 루트 3이 되겠죠. 알겠나요? 됐어요? 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1일 때 얼마라고? 루트 3이라고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우선권을 2점을 우선권을 주면 1대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만 2점을 우선권을 주면 1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우리 그래프에서는 x절편보다 극대극소 위치가 더 중요하니까 이게 1대 루트 3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식이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식을 이 식 말고 다른 식을 요 식을 설정하는 게 편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빨리 가볼게요. 빨리 넘어야 되니까. 자,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지금? 여가 1대 루트 3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가 k가 되면 이 점이 얼마가 됩니까? 루트 3k가 되나요? 그럼 식에다가 이 k 대신에 위치가 뭘 넣은 거야? k 자리 대신에 루트 3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제곱을 한번 넣으니까 3k 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자, fx는 ax x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가로를 풀면 a
x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식을 원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원형이 가장 처음 식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는 뭐 제곱장 개수니까요. 뽑아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 x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조금 전에 A씨 들었던 문제 중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뭘 많이 봐?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많이 보게 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많이 보게 됩니다. 알겠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많이 보게 돼. 아시겠죠?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얘의 특징.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f'x는 a 3x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얘가 0이 되는 것은 이제 x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 이거야. 얘는 우선권을 어디서 준 거야? 극대 극소의 위치를 우선권을 준 겁니다. 극대 극소의 위치가 설정이 되면 x 절편값이 설정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 요 라인을 K, 요 라인을 위치가 마이너스 K, 요 점이 얼마가 된다? 루트 3K가 된다. 얘가 마이너스 루트 3K가 된다. 이래 되죠. 위에 그래프에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죠. 아까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점이 지금 변곡점이 된다겠죠. 맞죠? 그 위치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봤을 때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죠. 이 말인즉슨 좌우 대칭. 이 말인즉슨 요 위로 올렸을 때 이 점 보이나요? 요 위로 올렸을 때 이 점. 그래서 미분하면 뭡니까? 이게 변화율이죠. 여기서 변화율과 이 점에서 변화율이 같다 이런 말이야. 요 라인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대칭이잖아. 그럼 3차 함수도 얘와 얘가 대칭성을 갖는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2차 함수가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변화율이. 그럼 3차 함수는 요 점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갖는데 이 3차 함수는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면서 이렇게 선을 잇게 되면 만나는 점, 손을 이렇게 잇게 되면 얘는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꼭 질문이 나오는 게 이 위치, 이 위치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특징은 이차 함수에서 느꼈듯이 이 점에서 변화율과 이 점에서 변화율이 어째? 같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차 함수의 원형을 왜 이 식으로 잡아주고 그래프가 이걸로 판단하자는 것은 그래프가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나머지는 평행이동. 그렇지.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 2차식이 등장을 합니다. 상수함수 등장을 하고, 그렇지. x자리에 x-a를 넣다 보면 세제곱 풀다 보면 2차가 등장을 해. 알았나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어디로 갖고 와라? 이 변곡점의 위치를 원점으로 갖고 오다 보면 이 그래프가 원형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문제 풀이를 할 때 이렇게 원형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 문제가 제일 쉽게 풀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 이동돼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식이 좀 길겠지. 2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 파악이 힘들다 싶으면 어디로 갖고 와라? 원형으로 갖고 와서 문제를 풀면 상황, 위치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극대극소를 한번 구해볼게요. 값을. 자, 이 값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 구하려면 fk입니까? fk? k를 집어넣으면 시겠다. k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이죠.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3차 함수가 이 변곡점 0,0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라인도 나오겠네요. 요 라인이 얼마입니까? 2ak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극대, 극소 이 간격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간격은 얼마가 돼? 4ak 세제곱이 되겠다. 이게 뭐다? 극대와 극소의 차이값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모든 함수가, 모든 3차 함수는 극대, 극소의 차이가 정해져 있다. 됐습니까?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뭘 바꿔볼 거냐면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요 원형을 이렇게 잡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원형을 이렇게 잡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원점을 변곡점으로 놓고 극대, 극소의 위치를 K라고 놓으니까 이러한 식이 나온 거라 했습니다. 알았어요? 실제 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실제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다고? 요 식이 요렇게 표현됐다고. 요 식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표현됐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바꿀적인 요 생각을 좀 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는 식에서는 이 거리가 나는 k라고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이 k값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공식을 외워놨는데 k값이 안 보인다. 계속 연습을 하면 됩니다. 변곡점에서 극대 극소까지 간격이 k다. a는 최고차는 개수니까. 됐어요? 실제 이론에서는 실제 이론에서 이게 없던데요. 실제 이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치가 알파, 이 위치가 알파, 이 위치가 베타. 극대 극소는 건들니까 변곡점은 건들잖아. 변곡점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K값 등장시키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누굴 등장시켜? 극대 극소의 위치는 풀다 보면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럼 K와 극대 극소의 관계만 알아내면 되겠네. K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2로 나눈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4a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정리를 하면 2분의 1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예요. 요 식은 등장시킨다 이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식이 조금 더 복잡하고 외울 때 이 식이 좀 더 편할 거고 적어도 이 k하고 극대극소의 간격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모든 3차 함수는 식이 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다 평행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문제 위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면 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억할 거, 3차 함수에서 기억할 거. 자, 3차 함수에서 기억할 거. 첫 번째, 변곡점이 있는 가로축이 보조선이 되고요. 세로축이 또 보조선이 되겠죠? 됐죠? 변곡점이다. 원점이라는 것이 아니야. 알았어? 이 점이 포인트가 될 거고, 이 점을 기준으로 극대극소의 라인이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것은 뭐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변곡점 지나선을 그었을 때 이게 점대칭이 될 거다. 하나, 그렇지? 그리고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x축과 만나는, 변곡점 선과 만나는 요 점과의 간격은 1대 루트 3이 될 거다. 됐어요? 그리고 여가 간격이 k로 본다 이런 말이야. k로 봤을 때 극대 극소의 차이는 4a k 세제곱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판단되시죠? 거기에서 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은 미분값이 변화율이 똑같다.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3차함수 첫 번째 원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건들고 하는 거라? 변곡점을 건드렸을 때 하는 겁니다. 모든 3차함수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됐어요?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 세 가지 그래프를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오른쪽 두 번째는 증가 함수만 나오고 항상 증가한 거에 요 문제만 나오고 대부분 3차함수 그래프는 다 이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원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요거 말고 좀 다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고생했습니다. 3차함수의 그 극대값의 극소값은 꼭지점이 아니에요? 극대 극소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그 꼭지점이 극대의 극소값이에요. 아 요즘 Y좌표. 요즘에 Y좌표. 꼭지점이라고 부르진 않고 극대 극소로 부르죠. Y좌표의 차이점 차이가